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달아오르고 있는 6.1 지방선거 출사표 던진 후보들 릴레이로 만나고 있는데 오늘은 경기도지사 도준장 내민 더불어민주당 오선 중진 의원입니다. 조정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정식입니다. 예, 경기 이제 시흥에서 오선을 하셨고, 네네. 그래서 이제 경기도지사 어떻게 보면 지역구를 다시 이제 확장시킨 겁니다. 네, 네. 예, 출마의 변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네, 이번 그 경기도지사 선거는 그 예전에 여느 그 지방선거와는 좀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첫 번째는 그 대통령 선거에 바로 치러지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이고 있는 독주와 불통, 그리고 또 표적 수사 이러한 것들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견제해야 되는 선거이고요. 예. 예, 정권 초기에 이것을 엄중 경고하지 않으면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경기도는 그 이재명 지사의 상징성이 녹아 있는 곳인데요. 예. 그 이재명 지사의 가치와 철학, 그 성과와 업적을 계승 발전해서 경기도를 정치 1번지 그리고 경제 1번지로 만들어야 되는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는 경기도 시흥에서 5선 국회의원 하면서 예. 지난 20년 동안 그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지켜온 사람이고요. 그것도 제 별명이 여의도 정책통입니다. 네, 그 뭐 정책위장, 국토교통위원장 등의 그 중요한 직책들을 거치면서 국정 전반을 제가 다뤄본 유능함이 있고 앞으로 그 거대한 경기도를 이끌 준비된 도지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예. 그 제가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되셨을 때 제가 경기도 인수위원장을 맡아서 같이 일을 했었어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이재명 지사의 성과와 업적을 계승 발전시킬 적임자가 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표적 수사, 독주와 불통 그걸 이제 첫 번째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견제를 해야 되겠다. 표적 수사는 검찰의 표적 수사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얼마 전에 그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예. 그 전격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경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예. 또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그 윤석열 당선자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와 또 바로 이어서 그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정치보복 그 구형이 있었어요. 1년 구형. 네, 예. 징역 1년을 구형을 했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특히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그 무혐의는 지난 2년간 검언 유착 사건으로 검찰에 질질 끌다가 이제 무혐의 처벌을 한 거거든요. 정권이 네. 바뀌자마자. 그래서 전형적인 검찰식의 내로남불이다.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 또 그리고 실세에 대한 눈치 보기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 비번 그거 버티기에 검찰이 져준 것이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무혐의 처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었다면 검찰이 그렇게 했겠나. 검찰은 조국의 일가족까지 샅샅이 파헤쳐서 딸의 인생까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한동훈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되자마자 곧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징역 1년을 구형을 했어요. 저는 이건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부터 그 검찰공화국에는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말 그대로 있는 죄는 덮고 그리고 없는 죄는 만드는 검찰공화국의 지금 실체가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죄는 덮었다. 그 있는 죄는 어떤 죄를 말씀하시는가요? 그 예컨대 예. 과연 검찰이 그 한동훈 검사장의 그 핸드폰 비번을 풀기 위해서 예. 모든 노력을 다했는지 의문이에요. 지난 2년 동안. 예.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대선 때 가장 큰 그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본부장 비리였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대선 이후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예. 그 김건희 씨는 대선 전에 그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까지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불응을 했습니다. 예. 그럼 당연히 검찰의 지금까지 수사 방식으로 보면은
바로 이제 강제 소환 수사에 나서야 돼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다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와 그다음에 이재명 고문, 그리고 또 유시민 이사장, 이런 등등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이 핀셋 그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폭주와 불통은 뭘 말씀하시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 그 지난 20일 동안 그 윤석열 정부가 보여온 그 행태를 보면 그 청와대 용산 이전.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청와대는 국가 사업 아닙니까? 예. 그리고 청와대가 윤석열 당선자의 개인 집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의 역사와 주당 저희들의 쭉 그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담겨 있는 곳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로드맵도 없이 아직 정권 출범하기도 전에 예. 그 국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들어간 게 그 검찰의 그 산업통상자원부 전격적 압수수색, 이런 등등 문재인 정부가 했던 모든 정책들을 가지고 뒤집게 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우려가 대단히 큰 거죠. 네. 예. 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경기도지사 지금 후보로 나온 분들 많은데 네네. 다른 분들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예, 김동연 전 부총리도 네네. 있을 것 같고, 예, 안민석 의원도 있고. 예. 지금 저를 포함해서 이제 4명, 예. 네 분이 일단 그 아마 이제 경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 상대 후보에 대해서 제가 지금 뭐라고 네, 그 부분을 뭐 언급하는 거는 예. 적절치 않고, 앞으로 이제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 본격적인 역량과 자질 검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김동연 그 대표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서울 지역이 지금 인물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출마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었어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좀 선당 후사의 정신이 좀 아쉽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 당당하게 정책 경쟁, 그리고 비전 경쟁, 또 자질 경쟁을 하면서 예. 제가 왜 적임자인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네. 경선 룰에 관해서는 국민 참여 경선 이거 네네. 하자라고 주장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 지금 경선 룰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4월 말까지 후보를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제가 이번 주까지는 경선 룰에 대한 모든 그 제안이나 논란들을 정리를 하자. 그리고 그 이번 주 내에는 만약에 경선 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으면은 합의가 안 되면 그다음에 당에서 정한 대로 따르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제안한 그 국민 참여 방식은 무엇보다 이 주장하는 유불리를 떠나서 그 보다 많은 지지자들이 이 경선에 참여해서 경선 붐을 이끌고 그걸 본선까지 이어가자는 겁니다. 그 특히나 이제 주목할 것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새로운 팬덤이 생겨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선 패배 이후에 그 신규 권리당원이 20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예. 그 요즘 소위 말하는 이제 개딸, 네, 개혁의 딸들, 또 양아들, 또 양심적 아들, 또 개언니, 개혁의 언니 등, 그래서 이분들이 현재 경선에 참여 자격이 없습니다. 네, 권리당원이 6개월 기간 6개월 때문에. 기간 때문에 네. 최근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기존의 권리당원들은 그대로 투표권을 인정을 해주고 또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이런 분들 정말 적극적으로 또 민주당을 지키고 그다음에 이번 지방선거에 힘을 주겠다라는 분들에 대해서 경선에 참여할 기회는 열어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 참여 경선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커다란 동력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경선 그 대선 패배 이후에 많이 이렇게 좀 지치고 예. 낙담한 상태에서 새롭게 저희가 떨쳐 일어날 수 있는 그 동력들을 바로 현장에서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분들의 열망과 성원을 경선 과정에서부터 참여해서 수십만 명의 경선에 참여해서 그것이 붐이 일어날수록 예. 일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죠. 그래서 저희 호응에 대해 저희 제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해주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그 김동연 대표 측에서 그동안 간접적으로 자기들은 당내 기반이 약하니까 그렇죠. 예. 권리당원의 비중을 좀 낮춰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저의 방식대로 하게 되면은 김동연 대표처럼 뒤늦게 참여한 분들이나 또 새로운 물결 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분들도 다 신청을 해서 차별 없이 공정하게 경선을 치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그 유승민, 김은혜 네네.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만만치 않은 후보들이 나올 것 같고요. 판세도 정말 호각세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지사 네네, 지금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나오는 것 보면 어떻게 상대당 후보들은 평가를 하세요? 유승민 전 의원에 이어서 김은혜 의원까지 이제 등판을 했어요. 예. 우선 김은혜 의원의 경우는 그 윤심에 기대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른바 윤심이 작용했고, 예. 그리고 사실은 아직은 경기도지사에 나서기에는 좀 초보 정치인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김은혜 의원의 경기도지사 출마 얘기는 그 전에 인수위 결합 전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예. 그럼에도 인수위의 대변인을 발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윤석열 당선자가 이를 알고도 용인을 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윤심이 작용을 했고 앞으로 친윤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와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견제가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경기도지사가 돼서 경기도정을 이끌겠다기보다는 차기 대선을 위한 경력관리용 정치적 출마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 아시다시피 유승민 전 의원이 대구에서 정치를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경선에 나서서 두 번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아무런 연고도 없는 경기도에 오겠다는 것이 좀 뜬금이 없어요. 그리고 경기도가 인구가 1,400만에 이르는 아주 거대한 광해자치단체인데, 경기도를 좀 우습게 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예.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나 김은혜 의원 누가 되든 간에, 예. 전선을 명확하게 치고 뚜렷한 차별화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당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되는데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이재명 상임고문의 역할론 네네. 또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야 된다. 아니면 8월 전당대회 그때 당대표 나오는 게 그 정도 시점이 낫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예. 그 승리를 위해서 예. 어떤 구도와 그림이 필요한가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앞으로 이제 야당이 되면은 예. 강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또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권이 보이고 있는 그런 표적 수사, 핀셋 그런 보복 수사,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맞설 수 있는 이런 또 진영도 짜야 되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재명 고문에 대한 조기 등판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 이제 보통 이제 대선 주자는 대선이 끝나고 나면 좀 충분한 좀 한동안. 시간적 여유를 예. 드리면서 차분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도리예요. 근데 지금의 상황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이런 점에서 좀 배경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의원님은 나와야 된다. 6월 조기 등판론 여기에 어떤 동의하시는 입장입니까?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런 전략적 검토와 좀 숙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예. 보면 저희 지역구인 경기도 시흥 을지역이나 예. 그다음에 인천 계양을 또 그리고 최근에는 성남 분당을 등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직 그 여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지금 내릴 수는 없으나 이런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하고 간단치 않은 전반적인 정치 상황들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계속 좀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판세가 굉장히 이제 불리해서 민주당 입장에선 그래서 이제 김동연 후보가 그쪽에 나왔으면 그런 말씀이셨잖아요, 아까.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서울시장 경선은 지금 뭐랄까요?
경쟁이 뜨겁다라기보다는 약간 좀 복잡하죠? 예, 복잡하다는 그런 느낌이 되는데 네. 민주당 안에서는 어떻게 좀 정리가 됩니까 이게?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조속히 좀 수습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예. 저도 제가 이제 경기도지사로서 출마를 한 플레이어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감나 변화할 수는 없죠. 예. 제가 뭐라고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예. 무엇보다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만만치 않은 선거이기 때문에 또 수도권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 서울, 경기, 인천에 이 패키지로 같이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모두 거론되는 분들이 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좀 더 이해들을 좀 좁히고 그 당이 그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조정을 하고 해서 예. 뭔가 좀 지혜로운 좀 수습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의원님만의 강점, 네. 예, 본선에서 내가 먹힐 수 있다. 네네. 할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런 견제와 그다음에 경기도에 녹아있는 이재명 고문의 그런 가치와 철학, 성과 업적을 계속 발전해야 되는 선거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을 실현하는 데서 저의 정책 역량이나 또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이재명 고문과 늘 함께 하면서 또 함께 일하고 또 경기도를 제일 잘 알고 그런 점에서 제가 적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의힘 후보가 유승민이 됐든 또 김은혜가 됐든 말 그대로 분명한 뚜렷한 차별화와 전선을 칠 수 있는 후보는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윤핵관의 초보 정치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모든 흔적을 지우겠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예. 네, 그에 대해서 이재명 고문과 함께 늘 경기도를 함께 일해왔던 제가 뚜렷하게 차별화시킬 수가 있고 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일종의 정치 철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과연 경기도정을 제대로 할 사람인가.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경기도에서 오랫동안 정치하면서 또 경기도를 이끌 역량과 비전을 갖춘 제가 맞상대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정, 공익, 그리고